안녕하세요. 증시브리핑 한해솔입니다. 추위가 잠시 주춤한 사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는 올겨울 첫 비상저감 조치도 발령됐는데요. 대기가 정체한 데다가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대기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절대 꼭 잊지 마세요. 12월 10일 브리핑 시작할게요. 운명의 1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15% 관세 폭탄을 발동하겠다고 예고한 날이죠. 시장 투자자들의 시선은 온통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여부에 쏠려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15일 전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관세 부과는 연기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자국 공공기관을 향해 외국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퇴출을 지시했다고 하거든요. 미국 정부가 중국의 기술 굴기를 꺾기 위해 중국산 사육을 배제하려는 움직임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좀 의미심장하기는 하죠. 그런데 사실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어제 발표된 중국 11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 줄어들면서 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23%나 급감했어요. 이로 인해 시장 일각에서는 중국의 수출 부진이 미중 간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양보를 부추겨 타결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심화될 경우 중국이 수출 부진 심화로 경기 둔화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상 합의 요인이 크다는 거죠. 반면 미국은 중국에 비해 비교적 견조한 경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도 어제에 이어서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고요. 코스피 다행히 외국인 수급 버텨주면서 오늘 소폭 오르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에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은 오늘도 키워드로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국내 11번째 유니콘 기업은 에이프로젠.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하는데요. 전설 속의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해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인 에이프로젠이 국내 11번째 유니콘 기업으로 등재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국내 유니콘 기업은 주로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에 집중돼 왔는데 이 에이프로젠이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이름을 올리면서 더욱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에이프로젠은 김재섭 대표가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2010년 제넥셀을 설립하고 2006년 에이프로젠을 인수하면서 사업을 본격화했고요. 이후 2009년 자회사인 에이프로젠 제약으로부터 류마티스 관절염과 크론병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기술을 이전받고 2014년 일본 니치이코 제약과 판권 계약을 통해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린드먼 아시아 인베스트먼트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요. 이로써 기업 가치 1조 원을 넘기게 됐습니다. 이미 바이오시밀러 제조 분야에서는 세계 생산 3위 정도에 속하는 큰 기업이라고 하네요. 한편 최근 비보존의 루미마이크로 인수와 함께 에이프로젠의 모기업인 에이프로젠 KIC도 루미마이크로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됐었는데요. 왜냐하면 김 대표가 2007년 개인 회사인 지베이스를 통해 에이프로젠 KIC를 인수했고요. 에이프로젠 KIC는 에이프로젠 제약과 에이프로젠 HNG를 통해 루미마이크로의 기존 최대 주주였던 S맥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영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 에이프로젠의 유니콘 기업 등재 소식을 어제 기자 브리핑에서 전하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유니콘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재무 문제를 점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회 상장 관련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에이프로젠 제약 상한가까지 급등했고요. 에이프로젠 HNG와 에이프로젠 KIC 모두 동반 강세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일본 독과점 투명 전극 국산화에 성공한 세미시스코. 투명 전극은 빛은 그대로 투과시키면서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부품이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터치 패널이나 각종 IT 기기의 디스플레이에는 투명 전극이 들어갑니다. 현재 휴대폰 터치 패널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투명 전극 시장은 일본이 독과점한 상태거든요. 우리나라도 9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세미시스코가 이 투명 전극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통 투명 전극은 플라스틱 재질의 페트에 인듐 주석 산화물을 얇게 증착시켜서 전극을 형성하는데요. 세미시스코는 기존과 다르게 구리를 이용한 방식으로 개발을 했고 이미 시제품도 개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구리를 적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세미시스코가 7년간 개발한 인쇄전자의 핵심 기술인 광소결 기술을 적용해 이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투명 전극을 구성하는 각종 소재와 첨가제 또한 100%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네요. 이번 기술 개발이 대일본 부품 소재의 만성 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에 포함됐다고 오늘 밝혔거든요. 선정된 기업은 향후 5년간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최대 18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오늘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0% 넘게 불기둥을 만들고 있네요. 네, 마지막 키워드 간단히 보면서 끝낼게요. SK텔레콤, 현대 HCN 인수. 전날 한 매체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현대 HCN을 추가 인수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현대 HCN의 모회사 현대홈쇼핑이 SK텔레콤을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최근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르면 오는 1월 인수 합병 사실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현대홈쇼핑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사실 관계 확인되는 대로 또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뉴스로 인해 현대 HCN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